지시를 좀 더 주십시오. 네. 우리 이렇게 종이 접시를 씁니다. 종이 접시가 밥도 먹고 거기다 글도 쓰고. 오케이. Share screen. 아무리 먼저 얘기하게 하세요. 저는 와서 듣긴 듣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공간을 양보하려고 그래요. 따로 가르치는 사람은 최 교수님만 나오실 겁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라. 어디서부터 읽을 차례죠? 12편 4장이요. 12편 4장. 한참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공간과 운동이니까. 네, 여기 공부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4. 공간과 운동. 모든 우주 에너지 단위는 우주 궤도를 빙그르르 돌면서 1차 회전을 하며 그 임무의 집행에 종사한다. 공간의 우주 및 그 구성 체계와 세계들은 모두 회전하는 구체이며 총우주 공간 수준의 끝없는 회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하보나 한가운데 인력의 중심인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을 제외하고 총우주 전체에서 절대로 아무것도 가만히 있지 않다. 무제한 절대자의 기능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절대자와 운동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그다지 확실치 않다. 운동이 그 관계에 본래 붙어 있는가? 우리는 모른다. 운동이 공간 속에 본래 붙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간의 움직임조차도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제한 자와 운동의 관계에 대하여 그다지 확실치 않다. 현재 7 초우주의 테두리를 지나서 바깥에서 지금 진행되는 활동, 물력과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활동을 누가 또는 무엇이 일으키는가? 운동의 기원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무제한 자와 맞습니까? 무제한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제한 자. 그래서 혹시 다 다치다가 빼먹었나 싶어서 절대자를 물어본 겁니다. 좀 웃으세요.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온 우주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파라다이스밖에 없고, 파라다이스 섬. 어, 예. 나머지는 파라다이스 주위를 돌고 있다. 아, 예. 그리고 공간도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는 개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공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공간 개념을 이 책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간이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 시럽같이 끈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무물 공간에서 공간을 만들면은 그 위에 물질이 생겨서 여기저기 파리가 달라붙듯이 아, 꿀에 달라붙듯이 예. 꼼짝없이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시럽 같은 거네. 시럽같이. 음,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 또 공간 안에서의 물질의 움직임도 있고, 근데 그 두 개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라서 네. 내가 설명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의견에 불과한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1. 합동 행위자가 공간 속에서 운동을 비롯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2. 합동 행위자가 공간의 움직임을 낳는다면 우리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 3. 우주 절대자가 시초의 운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운동으로 생기는 모든 긴장을 평준화하고 통제한다. 어, 무슨 뜻입니까? 공간 자체가 움직일 수 있고, 그거는 파라다이스에서부터, 어, 파라다이스에 무슨 대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유물 공간으로, 유물 공간에서, 유물 공간 방향으로 음, 공간을 막 내보내요. 쥐어짜가지고. 치약 따듯이. 쥐어짜듯이 무물 공간은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 공간 저장소가 있고 밑에 공간 저장소가 있는데 이거를 쥐어짜듯이 해서 수평 수평 수준의 네. 내고 있는 공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지 않아요? 그려놓은 게. 그림이 있으면 그림 좀 그래도 지난번에 봤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 요 그림은 이 저기 transcendentalers 이 각 초우주에 파라다이스 아키텍트가 있고 파라다이스 아키텍트라는 게 건축가죠. 예, 각 파라다이스 건축한 예. 존재가 있고 근데 이 아키텍트는 생물이 아니고 트랜센덴탈러예요. 초월자들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건축한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브나에는 일곱 회로가 있는데 하브나에는 건축가가 세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일곱 초우주에는 일곱 명이 있고 그 다음 제일 수준에는 70명인가 또 그 다음에는 77이 49, 490명 있고 또 일곱 배 곱해서 여기 있고 마지막에 또 한 2만 몇천인가 되는데 70배를 또 곱해가지고 여기가 끝이고 더 이상은 없어요. 이 트랜센덴탈러는 건축가들이에요. 덴탈 예, 여기다 건축가들은 새끼를 낳지 않아요. 이 고사리처럼 어, 트랜센덴탈러의 뭐 일부분을 뭐 무슨 찝어내서 키운다 그럴까? 하여튼 그걸 궁극에 이른다 그래요. Eventuated beings. 궁극에 이르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죠. 요게 공간 우주고
이 테두리를 공간이 둘러싸고 있죠. 예. 그 바깥에 나가면 공간이 더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물질이라서 이 물질들이 공간 안에 빠져 있다고. 음, 예. 빠져 있으면은 물질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의 경우를 들어보면 이거 생각을 하기가 힘든데 원자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맨 속에 뭐가 있는 거니? 원자 핵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궤도가 몇 개 있는데 궤도가 한 너댓 개 되는가요? 뚱뚱한 원자 경우, 예를 들어서 유라늄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이게 덩치가 커요. 그리고 궤도도 여러 개고, 음. 궤도가 한 대여섯 개 되는가? 꼭 태양계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네, 저기 저 숫자 잊어버렸어요. 여러 개로만 얘기하는. 네, 태양계하고 같다고. 태양계 비슷하게 생기는데 태양이 핵과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구는 자기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음, 그러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공간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원자핵이 중앙에 있고, 핵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궤도에는 전자가 한 개 있으면 그게 수소일 경우에 하이드로젠. 음, 두 개 있으면 뭐 헬리움인가 뭐 이렇게 있고, 그게 제일 궤도에는 자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제2 궤도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여덟 개인가 이렇게 빙빙 돌고 앉았는데, 이 원자하고 전자, 음, 전자가 도는 궤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음. 그 사이에 무슨 물질이 있느냐? 없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공간이 있어요. 끈적끈적한 공간? 끈적끈적한 공간이 물질에 침투하고 있다고.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음, 공간이 물질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물질 사이에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그 사이에 그거를 공간이 채워줘요. 그게 이해가 가는지. 그 뭐, 공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니, 공간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음, 비어 있을,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그 사이를 다 채우고 있다고. 그래서 어, 어, 물질의 골격이라 그럴까? 골격만 있고 그 사이에는 공간이 채우고 있다. 음,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 물질을 홀드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충격 같은 예, 거를 예. 버퍼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버퍼를 충격, 어, 충격을 줄이는 물질? 완충이요. 아, 안, 완, 완충. 완충제, 예, 완충이라고 그러죠. 예, 충격을 완화한다. 예, 예,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설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이해가 상상한 거죠. 안 돼도 적당히 넘어가요. 딴 분이 더 설명 잘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앞으로 다른 앞으로. 사람들이 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유곽 세계가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이 없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간이 없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공간이라는 건 거의 허공이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속에서 산다. 물속에서 산다면 그 물 자체가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 거예요. 자체가 공간이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냥 허공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죠. 공간이 없다. 그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공간이 예, 없다면 거기는 뭐 단단한 물질로 돼 있나 아니면은 예,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여러 우주 하브나, 하브나를 지나서 하브나는 영원 세계라 이건 또 따로 갈라져 있어요. 하브나 지난 다음에 인력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우주, 일곱 초우주가 여기 널려 있잖아요. 요 예.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빈대를 다 채운 거예요. 시럽 같은 걸로 시럽 같은 걸로 다시 채웠다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1, 그럽니다. 제2, 제3, 제4 수준까지 음,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다 공간이 빈자리를 다 채운 거예요. 공간이. 음. 그리고 맨 바깥에는 지금 뭐 아키텍트 건축가들이 바깥 우주 건축가들이 뭐 2만 몇천 명이 뭐 2만 7, 8천인가 돼요. 각 어, transcendental 각 초월자가 요거 하나를 초우주만큼의 크기의 물질을 책임을 지고 거기서 공작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4 우주 바깥에가 진짜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었다 우리가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물질들을 홀드하고 있는 홀드하고 거라고. 있다고 버퍼가 예, 돼가지고 완충지대 역할을 예. 해요. 그게 설명이 근데 됐는지 이 안 됐는지 공간이라고 벌써 다른 단어가 없는가? 다른 단어가 없죠. 예, 개념이 예. 영어로는 영어나 다른 말로는 스페이스라고 하면 되지만 그거를 중국어로 잘못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도 뭘 공간이라고. 공간이라고 그냥 받아 적은 거지.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국 번역이 되어가지고 잘못됐다. 옛날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우리 걸 만들면 안 될까요? 빈자리. 빈자리? 빈자리도 공간이죠, 결국은. 근데 뭐가 들어있는 아니, 빈자리인데, 비어 있다. 예.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봅시다. 아니, 새로운 낱말을 만들면은 에, 좋은 건데. 에, 계시자들도 새 낱말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사용해요. 조심해서 사용하면 돼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바깥 공간에서 물력 조직자들은 지금 별을 진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대한 우주 바퀴들을 생산하는 데 책임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은 무제한 절대자의 공간 계심을 덜어 수정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이 틀림없다. 공간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무이다, 없는 것이다. 오로지 분명하고 비공간인 어떤 것과 관계하여 공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간은 실제한다. 공간은 운동을 담고 조절한다. 공간은 움직이기도 한다. 공간의 움직임은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도 좋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거대한 우주 바퀴, 이거는 갤럭시를 의미하죠. 은하, 은하, 은하가 빙빙 돌고 있으니까, 스파이럴, 회전하는 물체, 회전하는 바퀴요. 그래서 갤럭시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논문은 1, 2, 3번은 1934년에
4년까지 1929년서부터 1934년까지 포럼 멤버들한테 다 전달이 됐어요. 무슨 일 하려다가 잊어버렸네. 오케이. 그럼 1, 2, 3부가 1929년부터 34년까지 전달되었으면은 4부는 언제 전달됐나요? 4부는 1935년. 아, 1935년요? 예, 계시에 관련된 존재들이 좀 다툼이 생겨가지고 뭐라 그러나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Angels of Progress 진보천사 그룹하고 중도자 그룹하고 뭐 의견이 달라서 이건 뭐 필요 없다 뭐 아니 이거 집어넣어야 된다 뭐 다툼이 생겨가지고 질질 끌다가 어, 아마 상부에서 그거 예수님 편 집어넣어도 계시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이 내려서 그때 한꺼번에 한꺼번에 전달됐다. 1935년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 그때부터 사부를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1948년인가 그때부터 어, 예수님 편을 48년에 읽기를 끝냈어요. 일기를 끝냈다면 읽는 걸 네, 읽는 것을 다 끝냈어요. 같이 일기가 아니고 읽기. 읽기를 끝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진짜 본 논문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일요일은 계속 하면서 수요일 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공부를 했다 그래요. 교수님, 4부가 1935년도에 전달이 됐고 1948년도에 읽기가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읽기가 일기가 끝났. 끝났다고 48년에. 그 전달. 포럼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에서 예수님 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만 읽은 게 아니고 어, 1, 2, 3부 본 논문이 이미 와 있으니까 그것도 읽으면서 예수님 편도 같이 읽은 거예요. 1935년까지 저희 모든 텍스트가 지금 현재 다 그 온 거죠. 편집돼서 출판이 되듯이 다 전달이 예, 됐군요. 예. 그리고 어, 포럼을 1942년 5월 말에 해산했어요. 근데 해산이라는 뜻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중도자들이 와서 반응이 어떤가? 자기네들이 쓴 글에 또는 전달해 준 논문에 대해서 포럼 멤버들이 반응이 어떤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좀 더 자세한 예를 들 경우도 있고, 하여튼 조금 수정을 하느라고 중도자와 다른 존재들한테 아,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은 이해를 못 하니까 뭐 빛의 무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무게로 달아서 팔면 빛은 뭐 1g에 얼마를 받으면은 굉장히 싼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예를 드는 게 이해를 못 하니까 실예를 그래서 드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포럼 멤버들의 반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의 역할이 하나는 처음에 야 니들이 뭘 알고 싶은 거 아무 질문이나 맡겨라 우리가 다 대답해 주겠다라고 그 슬리핑 서브젝트 그 잠꼬대하는 이가 베드에 누워가지고 그 몸을 그 목소리를 빌려서 스튜던트 비지터 학생 방문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니들 알고 싶은 거 다 물어라.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질문한 걸 전부 모았더니 150, 100, 150, 181개인가 뭐 어디 적혀 있는데 내가 다 기억을 잘 정확하게 못하네.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181개일 거예요. 저도 182개 그렇게 느껴요. 질문을 했는데 뭐 중복되는 거 제쳐놓고 음. 어, 그리고 학생 방문자가 다른 별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예, 오면은 뭐 1시간 또 하루 있다 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데 뭐 50만 년이 걸리고 그랬는데 와서 하루 이틀 있다가 갈 건 그렇죠. 아니고 어, 충분한 사명을 마치고 뭐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겠죠. 저 충분히 전해주고 가겠죠? 그거 거기다 놓지 마세요. 예. 예. 아, 그래서 포럼의 역할이 첫째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이게 충분히 대답이 됐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아, 우리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도자들이 와서 음, 그 반응을 체크하고 이건 뭐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건 너무 자세하다. 뭐 그래서 편집하는데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둘째 역할이에요.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차 운동, 공간 호흡, 공간 자체의 움직임. 2차 운동, 연속되는 공간 수준의 방향이 번갈아 바뀌는 것. 계속 고, 아, 네. 예. 3. 상대적 운동. 파라다이스를 기점으로 해서 평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1차 운동과 2차 운동은 절대적이며 움직이지 않는 파라다이스와 가지는 관계에서 보는 운동이다. 4. 모든 다른 운동을 조정하려고 고안된 보상하거나 상관시키는 움직임. 여기 1차 운동하고 2차 운동은 절대적이라는 게 파라다이스 아, 하고 관련돼서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거요. 요거는 파라다이스 밑에 아래쪽에서 어, 공간이 네.
무물 공간, 유물 공간 이 두 공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자체의 움직임을 얘기하고 이건 실업 자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아, 시력이 움직여요, 그게. 예, 음. 그게 1차 운동이고 그다음에 2차 운동도 절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우주 일곱 초우주 자체가 카운터 클로크와이즈 이게 시계 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이렇게. 그, 그게 절대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 운동은 지구가 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근데 그럼 지구의 궤도를 추적하면 이게 동그라미냐? 절대 안 그렇죠. 형. 태양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뱅글뱅글뱅글뱅글 용수철 같이 이렇게 응. 돌고 있는 거라고. 왜냐면 태양 자체가 여기 이거 주먹을 태양이라 그러면 요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데 요 태양 자체가 움직이니까 요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돈다는 얘기라고. 아, 그러면 태양은 또 그 방향으로 도느냐? No. 태양 자체도 갤럭시, 우리 밀키웨이, 응. 은하수 체계 안에서 거대한 중심 주위를 빙글빙글 천천히 돌고 있다고. 그렇잖아. 공전, 자전,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전은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응. 빙글빙글 자기가 자기가 도는 거. 자기 몸이 도는 거예요. 자전, 자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전을 얘기하는데 공전이 우리는 태양이 스테이셔너리 네. 정체되어 있는데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뭐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편리하겠지. 근데 이 태양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 은하 은하수 안에서 이게 어디를 돌고 있다고 은하 중심. 응. 그리고 그 은하수 체계 자체도 지금 거대한 파라다이스 주위에 궤도가 있죠. 거기를 지금 천천히 돌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느낌이 안 오죠. 아, 그냥 서 있는 것 같이. 서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 파라다이스 그렇겠죠. 기점으로 해서 도는 거 말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든가 태양이 밀키웨이 주위를 돈다든가 요거는 상대적인 운동이다. 응. 왜냐하면 그 기준이 은하수 주위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은하수 체계를 도는데 은하수 자체가 아까 얘기하듯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이게 동그라미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용수철처럼 되는데 은하수 체계도 마찬가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하수가 가운데 있는 파라다이스 주위를 동그라미로 도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긴 도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용수철처럼 돌고 있다. 그 상대적인 어, 기준은 뭐냐? 그, 그 은하수의 중심이겠죠. 근데 은하수 중심 자체가 파라다이스 주위를 지금 빙글빙글 천천히 돌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복잡하네요. 음, 파라다이스만 제외하고 모든 은하수 이하 체계가 용수철처럼 돌고 있어요. 아, 파라다이스는 움직이지 않죠. 안 움직이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가만히 응. 꼼짝 않고 계세요.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필리지하지 않도록 농담이. 오케이. 질문 없지만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의 태양 그리고 관련된 행성들의 현재 관계는 공간에서 많은 상대적 운동과 절대적 운동을 드러내는 한편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에게 너희가 비교적 공간에서 가만히 있고 공간에서 바깥으로 너희의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둘러싼 별 집단과 별 흐름이 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깥으로 비행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유물 공간 전체에 있는 물리적 우주들이 지금 바깥쪽으로 한결같이 팽창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바로 너희의 지역 우주는 보편적으로 바깥으로 팽창하는 이 운동에 참여한다. 일곱 초우주 전체가 총우주의 바깥 지역을 따라서 20억 년의 주기를 가진 공간 호흡에 참여한다. 우주들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유물 공간에 있는 물질 덩어리들은 파라다이스 인력의 당기는 힘과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번갈아 움직인다. 창조에 있는 물질 에너지 덩어리를 움직일 때 행해지는 작업은 공간의 작업이요. 동력과 에너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공간. 그게 이제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로로 된 게 줄어들고. 줄어들고, 아, 네.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양, 양쪽, 위에서는 밑으로 쥐어짜고, 아래 공간 저장소에서는 밑에서 남서 좀 쥐어짜고. 늘어서. 그 그림을 넣고 표시해놨죠. 지난번에 그림이 있었죠. 됐어요. 찾기 힘들어요. 어딘지 내가 몰라. 그렇군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가 분광기로 얻는 천체 속도의 추정치는 너희 초우주 및 관련된 초우주들에 속하는 별이 있는 지역에 적용될 때 상당히 믿을 만하지만 바깥 공간 영역의 경우에 그런 계산은 도무지 신빙성이 없다. 다가오는 별은 여러 분광선을 정상으로부터 보라 방향으로 바꾸어 놓는다. 마찬가지로 물러나는 별은 이 선들을 붉은빛 방향으로 바꾼다. 여러 가지 영향이 가운데 끼어들어 거리가 100만 광년이 늘어날 때마다 바깥 우주들의 후퇴 속도가 1초에 160km 넘는 비율로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더 강력한 망원경이 완성된 뒤에 멀리 있는 이 체계들이 우주의 이 부분으로부터 1초에 48,000km 넘는 속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명백한 후퇴 속도는 현실이 아니다. 그런 속도는 관측하는 각도와 기타 시간 및 공간의 왜곡을 포함하여 수많은 잘못된 요인 때문에 생긴다. 예, 여기,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레드 시프트하고 블루 시프트, 여기, 블루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블루가 아니고, 퍼플. 빨주노초 파남포, 예, 보라. 예. 가시광선의 맨 위쪽에 있는 게, 가시광선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게, 보라니까, 퍼플. 그래서, 퍼플색이 보이면은, 그 놈의 물체가 우리한테 우리를 향해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면은, 그걸 레드 시프트라고 그래요. 빨간색이 나면
그놈의 물체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우리가 오래 살아서 은하 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음, 할, 헨리 살별이라는 게 있죠. 뭐 60 몇 년 만에 온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관측할 수 있지만 그 레드시프트나 블루시프트 이런 거는 관측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관측하는 물리학자가 아주 오래 살아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가까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가까이 오다가 지나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색깔이 펄플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붉으스름한 색깔이 될 거다. 예, 그런 얘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여기에서 예, 여기서 초당 뭐 48,000km 속도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러나 이 명백한 흑표 속에 보는 건 현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하고 위에 보면은 동력과 에너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공간의 작업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힘과 어떤 뭐 동력 행위제나 이런 것들의 작용이 아니고 어떤 그 보는 시각적인 착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이게요? 예, 착각이죠. 예. 예, 착각인데 어, 그거를 착각하면은 착시? 예. 착시 예. 현상이 생기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안경에 렌즈를 좀 두껍게 하고 얇게 하고 이렇게 곡류 곡류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물건이 눈에 잘 보이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우주에 대해서는 너무 그런 게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착시를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기에는 48,000km 속도로 막 쌩쌩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 위의 동력과 에너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작업은 공간의 작업이다.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좀 어렵네요, 사실. 네. 공간이 움직이기도 하고 공간 자체가 그 실업 자체가. 실업 자체가 음, 움직이기 때문에 파리 한 마리는 시럽에 묻어가지고 어, 음식. 허우적거려가지고 1m를 갔는데 예. 그 시럽 자체가 뭐 1km를 지나갔다. 그러면 파리가 꼭 어, 1km로 간 것 같이. 1km보다 훨씬 더 간 것 더간것 같이 같이 보인다. 예. 근데 그 착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아직 학자들이 어떻게 고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붉은색이 나면은 그놈의 천체가 지구에서 멀어져 가는구나. 블루 시프트가 생기면 가까이 오는구나. 뭐 이렇게만 짐작하지 얼만큼 아, 실제 속도하고 눈에 보이는 속도하고 그거를 연결을 아직 못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절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당신들이 관측한 결과가 있고 어,
이론이 잘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시페이드 변광성 얘기했죠. 변광성이 어느 에, 어느 갤럭시든지 간에 그 시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갤럭시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변광성은 에너지가 갑자기 많이 모여가지고 일찍 타버리고 사그라지는데 그 밝기가 항상 똑같다 그래요. 그 아, 그래요? 예, 규격이 똑같은데 그 밝기가 똑같은데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밝기가 변하는데 사그라져 가지고 뭐 불이 꺼진다든가 뭐 그런 과정을 겪는데 실제 우리가 측정했을 경우에는 그게 더 어, 어둡고 또는 더 밝고 그러면 요거는 거리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음, 오케이. 되게 뭐, 저 방금 전에 송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예, 공간의, 공간의 기능이라 그랬나? 조금 윗부분에요. 조금 더 위에요. 네, 그 공간의 작업이요. 요거 물어보셨잖아요. 예, 이거 제가 이해한 거는 그 유물 공간하고 무물 공간이 뭐 이렇게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이렇게 위치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물 공간이 이렇게 수평으로 쭉 늘어날 때는 그 유물 공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물질 에너지 덩어리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예, 그 힘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트를 타고 있으면은 음, 보트를 저으면은 음, 노를 저으면은 보트가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음, 그 속도가 있고 보트 안에서 야, 너 좀 쉬었다가 가만히 있고 내가 보트를 음. 젓겠다라고 보트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 그거는 공간의 움직임하고 다르죠. 공, 공간 자체가 배를 움직이는 게 있고 보트 안에서 배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가 따로 있고 그래서 공간의 작업이라는 거는 보트 자체가 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예. 예. 보트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크루즈 타고 보트 안에서 뭐 댄스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트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축소하고 팽창하는 거지 동력과 예, 에너지가 하는 일이 아니겠네요. 예, 그래요. 아, 동력 에너지가. 예, 동력과 에너지는 예, 예. 그 보트 크루즈 안에서 저녁 먹으러 가자 하고 움직이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그런 배 안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력과 에너지가 하는 건. 동력과 에너지가. 예. 근데 이 부분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밑에 뭐 초당 사망 그 8,000km 속도나 믿을 예, 수 없는 속도로 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한 후퇴 속의 현실은 아니다. 배, 배 속도는. 안에서 한쪽 예, 크루즈 예, 예. 안에서 선미에서 선두까지 가는데 300m나 되는데 그게 10분 걸렸다. 음, 근데 배 자체가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먼 곳에서 보면은 야, 딴 거 보지 말고 송 선생이 이 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속도를 측정해 보면 송 선생님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고 배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고
그게 두 개가 합쳐서 보이니까 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공간이 하는 일하고 동력과 에너지, 공간은 일종의 매크로, 거시적인 것이고, 동력과 에너지가 하는 거는 배 안에서 어, 하나의 원자가 움직이든지 물건이 움직이는 그 상대적인 속도, 예, 그 두 개가 합쳐서 보이니까 무지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송 선생님은 배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 멀리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되게 배를 보는 게 아니고 송 선생이라는 인물만 빠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니까 무지하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예, 그런 얘기는. 가는데 한 거와 걷는 거하고 합해서 합쳐져 가지고 착각을 일으킨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아는 건 없지만. 그것과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그러나 모든 그러한 왜곡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곱 초우주 영토 다음 영역에 있는 바깥 공간의 광대한 우주들이 대우주가 도는 방향과 반대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무수한 성운들과 이를 따르는 태양과 구체들은 현재 시점에서 중앙우주를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일곱 초우주는 파라다이스를 시계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제2 바깥우주의 은하들은 일곱 초우주와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를 시계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듯하다. 유버르사에서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공간에 제3 바깥지대에서 회전운동이 있다는 증거를 탐지한다고 생각하며 이 지대는 시계바늘 방향의 성질을 비로소 나타낸다. 공간에서 연달아 우주 행렬의 방향이 이렇게 번갈아 바뀌는 것은 우주 절대자가 가진 총우주 안의 기법, 물력을 조정하고 공간의 긴장을 평준화시키는 우주 인력 기법과 아마 무슨 상관이 있는 듯하다. 공간뿐 아니라 운동은 인력을 보충하는 힘, 균형을 잡는 힘이다. 그래서 그 아까 배 안에서 사람이 움직일 경우에 토탈 배 속도하고 사람의 인물의 속도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떤 때는 얼마 안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무지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 갤럭시는 지구를 포함해서 은하수 자체는 일종의 자전이라고 보면 돼. 갤럭시 안에 자전, 시계바늘 방향으로 태양이랑 이런 다른 별들이 이렇게 시계바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갤럭시 전체가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파라다이스 주위를 지금 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전과 공전이 두 개 다 일어난다. 한꺼번에 일어난다. 네. 갤럭시 안에서 태양계가 움직이는 거는 시계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 전체가 이 파라다이스 주위를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빨라져 보이지. 두 가지 속도를 겸했으니까 아까 네. 얘기했듯이 보트 얘기를 빌면은 송 선생님이 그 안에 보트에 타고 있는데 선미에서 선두까지 걷는데 마침 그 배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되게 빠르고 해안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다보면 송 선생님이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걷는 것 같이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 어떤 때 어떤 영화 보면은 사람이 또는 자동차가 앞으로 걷는데 화면이 자꾸 뒤로 가. 화면 자체가. 분명히 천천히. 자전거나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예, 사진을 무비를 잘못 찍으면 뭐 그렇게 보인다고 가끔. 예.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계속. 여기 예, 제1 바깥 우주는 방향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방향이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번갈아 거니까 가면서 있어요. 예, 제1 바깥 우주는 그럼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 반대 방향? 예, 초우주하고 예? 반대 방향이 아니 되는 거죠? 초우주의 반대 방향. 네. 그러니까 얼터네이팅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대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첫째 우주 바깥 제일 바깥 수주는 이쪽 방향으로 돌고 제2 바깥 수주는 또 이쪽 방향으로 돌고 제3은 이쪽으로 돌고 제4는 이쪽으로 돌고 예. 예. 번갈아서. 번갈아서 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우리 일곱 초우주가 어떤 방향으로 도느냐.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나머지는 계산하면 돼.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음. 짝수로 하면은 2, 3, 2하고 4, 4가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1, 3은 1, 3, 5. 시계반을 방향으로 가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5. 공간과 시간.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파라다이스의 선물이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만 간접으로 그렇다. 운동의 덕분으로 그리고 지성이 본래부터 연속성을 의식하니까 시간이 온다. 실질적 관점에서 볼 때 운동은 시간의 기본이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의 표준일이 임의로 그렇게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동의 기초를 둔 보편적 시간 단위는 하나도 없다. 공간 호흡 전부가 시간의 근원으로서 그 표준일의 지역적 가치를 없애버린다. 공간은 파라다이스로부터 기원이 생겼지만 무한하지 않다. 공간은 절대적이 아니니 무제한 절대자가 공간을 채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간의 절대 한계를 모르지만 절대 시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공간은 파라다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공간의 움직임이 있고 그거는 측정이 가능한데 요새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렇게 가정해야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이라는 거는 must be verifiable.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replicable. 반복해서 재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에 흐른다는 거는 뭘로 재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시계는 시계 바늘이 이렇게 시계 안에 추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만들어 가지고 그게 1초에 뭐 60번 째깍째깍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추가 움직인다. 그럼 몇 번 움직이느냐 그걸로 시간을 지금 재고 있어요. 또는 원자 시계라는 것도 있죠. 원자의 움직임. 원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뭐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재기도 하는데 시간이 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You have to show me. 그러면 머리를 긁고 보여줄 수가 없다고. 네, 그래서 뭐 시간 시간 여행 거 다 헛소리예요. 시간이요. 시간 여행자 이거 전부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 수가 없는데. 그냥 만들어내서 먹을 거 주면은 자꾸 말을 지어내고 그러지. 그래. 네. 자기가 무슨 2000 몇십 년에서 왔다. 그때 보니까 뭐 온 지구가 다 망해가지고 새로운 종자들이 땅을 덮었다. 뭐 건물이 뭐 어떻게 생겼고 다 그거 헛소리예요. 만화 같은. 시공은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공간 속에서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맨 후미를 보면 우리는 공간의 절대 한계를 모르지만 그 우주 아버지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시간과 뭔가 절대 시간이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영원, 과거적으로 영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연 뭐 진짜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부분은 시공에 대해서 교수님 거기 2절에요. 가운데 공간은 절대적이 아니니 무제한 절대자가 공간을 채우기 때문이다. 이게 둘의 이죠? 관계가 뭔가요? 어디 있어? 요 센텐스 말씀하는 거예요? 가운데요. 공간은 절대적이 앉아 아니니 있어. 2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래.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아, 진짜 이거. 공간이라는 조건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조건이 있어야 공간이 있을 조건이 있다. 어느 한계를 지나면은 공간이 없다. 그러면 예. 공간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는 어느 한계 안에 있고 거꾸로 설명할게요. 영원이라는 거는 절대 시간이다. 그러면 어떤 시간도 영혼 안에 포함이 돼 있죠. 용철처럼 납작하게 음, 만들어 놓은 물론 것처럼. 공간의 절대 한계가 아, 공간이 절대적이면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 공간은 공간의 양이 한정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다. 그 얘기는 공간이 어느 한계 안에 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 공간은 시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바깥에는 정말 아, 텅 빈 거고. 완전히 텅 빈 거고 아, 공간은 시럽 같이 돼 있어서 음, 그 시럽이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고 그 엣지 모서리까지 가면은 그거를 빵 하고 저 손으로 찌르면은 음. 거기 아무것도 없어. 손가락이 또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간다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음, 나간다는 거. 사람의 몸이나 손이나 다 자리가 필요한데, 공간에서 자리가 필요한데, 거기는 그 뭐 엣지에 가서 이렇게 공간을 바늘로 찌를 수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한계, 진짜 공간은 공간하구나. 절대적이 아니다. 그 얘기는 한계가 있다. 아, 예, 그런 뜻이에요. 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보면 이제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속도나 그거, 이거에 따라서 예, 그거, 공간에 따라 그 여기는 절대 시간이나 절대 공간, 절대적인 것을 토대로 했을 때는 그거는 저희 시공 세계에서는 영원하다, 무한하다는 것이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 봐요. 너네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거, 이 책에서는 그렇게 꼬집어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포톤이 무게가 없어요. 광자가 무게가 없어요. 그럼 물질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질은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게가 없다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질이 무게가 있으면, 물질이 무게가 있으면 인력에 영향을 받죠. 네.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인슈타인, 네가 말하는 건 틀렸어. 이런 말은 하지 않는데, 물리학자들하고 달리 포톤이 무게가 있다. 헛소리 말아라. 응?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으면 중력에 영향을 받죠. 응. 태양, 아주 거대한 천체 주위를 지금 빛을 일직선으로 아무 압력의 영향이 없으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대한 천체 옆으로 빛을 보내면 이렇게 가다가 당기는 힘에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가? 예, 커브를 돌면서 앞으로 가긴 가는데 자꾸 옆에 잡아 당기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아, 가까워지고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빛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커다란 천체 옆에 지나갈 통과할 때. 때는 비스듬히 커브를 만들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지. 할 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커브를 만든다. 굴곡을 만든다. 빛이 직진을 하는 게 아니고 거대한 천체 옆을 지나갈 때는 비스듬히 음, 곡선을 이루어서 영향을 받는다. 그 큰 물체에 직진을 못하고 있다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음, 이제 앞으로 물리학자들이 찾아내겠지. 뭐.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어, 무게가 없는 거는 영하고 혼이에요. 근데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연구하면 빛은 무게가 있다. 근데 물리학자들은 빛이 무게가 포톤이 무게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물질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기. 혼도 무게가 없나요? 혼과 혼은 영. 무게가 없죠. 예. 영도 무게가 없고 물질이 아니니까. 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못 가느냐? 무게가. 없기 때문에. 예? 그 혼은 물질 아니에요? 상물질? 혼은 물질은 아니고 상물질이라고 그러죠. 예. 무게가 저, 저걸로 달아보면은 무게가 0. 아, 영이 나와요? 중요한 것만 찾아냈네. 그러면은 전 상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인데 조금 뭐, 답이요? 0과 물질 사이 중간 상태다. 예.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오로지 시공창조인 일곱 초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은 떨어질 수 없다. 비시간 우주는 시간이 없는 공간 이론으로 어, 비시간 우주는 이론으로 존재하지만 유일하게 참으로 비시간적 장소는 파라다이스 지역이다. 비공간적 시간은 파라다이스 수준에서 활동하는 지성 안에서 존재한다. 파라다이스에 부딪히며 유물 공간과 무물 공간을 분리하는 비교적 움직임이 없는 중부 공간 지대들은 시간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과도기 지대이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이 이러한 이동 중에 무의식이 될 필요가 생기며 그때 이 이동은 마침내 파라다이스 시민이 됨으로 끝난다. 시간을 의식하는 방문자는 이렇게 잠들지 않고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있지만 시간 세계의 인간으로 남는다. 질문 있습니까? 이건 나도 잘 표현하기 몰라요. 힘들어요.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없으니까. 공간은 전부 시간이 침투하죠. 그래서 사람을 어, 천사 몸에 그 천사 몸이라는 게 사람의 혼을 한 명 딱 끼워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 얇은 딱종이 같은. 날개 비슷한 거를 절연체라고 그러네요. 예. 우주 공간을 여행할 때 사방에 중력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막느라고 절연체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동하는데 무슨 네? 그 공간은 전부 시간이 침투하는 건데 그 후에 천사 몸은 시공간에서 파라다이스로 가면은 영혼 세계니까 그게 수학으로 얘기하면 컨티뉴어스 펑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다고.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시간 세계와 파라다이스가 연속해서 공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이게 연결이 돼서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 공간하고 영혼 세계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직접 가봐야 알지. 이거는 가봐야 도저히 파라다이스 순례자들이 이동하는 중에 무의식이 별 필요가 생기며 이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이동은 마치는 예, 파라다이스이 됨으로 끝나고 시간을 예, 의식하는 방문자는 되게 잠들지 않고 파라다이스 갈 수 있고 예. 시간 세계 인간으로 그 부분은 예. 쉽게 얘기하면은 네. 컴퓨터를 가지고 시간 세계에서 파라다이스까지 가면은 가다가 뚝 끊겨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파라다이스 가기 전에 컴퓨터를 꺼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파라다이스에 가서 다시 전원을 주면은 작동한다. 예, 그거와 비슷해요. 컴퓨터가 계속 계산을 하고 의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간에 중간에 필름이 끊기듯이 그냥 딱 끊겨요. 음. 영원 세계로 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영원 세계는 나는 처음에는 그 파라다이스 주위에 그 검은 인력체가 있잖아요. 그 바깥 인력체는 이렇게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음. 그러면 그거를 위로 통해서 또는 아래로 네. 통해서 가는가 싶었더니 그런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아, 예, 통과하는데 의식을 잊어버려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그동안에 천사는, 천사는 자기가 의식을 하겠지. 데리고 가는 예. 영적인 수준이 안 되면은 임시, 어, 방문할 때는 다 의식을 놓고 가야 돼요. 의식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당신 아무 뜻대로 생각, 하소서 아무 하고 생각 가야 없이 되겠다. 하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모든 걸 잠이 생각 들면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내려놓고. 아, 갔다가 올 때도 도서 찾아요. 갔다가 아니, 돌아올 리는 없지. 아 그래요? 음. 지금 누가 간다는 걸 얘기하면 우리 같은 투자자가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파라다이스를 데리고, 총괄 그 검은 예, 인력체를 통갈 때 아래 위로 가는 게 아니라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예, 응? 통과해서 응. 가는데, 어, 그때는 의식을 내려놓고 통과해 간단 말이에요. 그 그렇지. 사이를. 자기가 벌어서 자격을 갖춰서 갈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천사 수성 천사가 필요해서 몸을 맡길 때는, 어, 정신을 놓고 가야 된다고. 무의식이 될 필요가 있다고 그냥 무의식이 돼야 된다. 모든 걸 내려놓고 왜냐하면 계속 컴퓨팅을 해야 되는데, 음. 전원이 끊어지는 거야. 하. 여기까지 하고 음. 저쪽으로 넘어갈까요? 예.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 이건 좀 천천히 야금야금 해야지. 너무 한꺼번에, 어디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4절까지 했어요. 네, 어디로 가야 되나? 79장 79편 4장 5절. 79편. 4장 5절이요.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있겠습니다. 인도에는 얼마큼 민주적인 아리아인 체계로부터 전제 형태와 군주 형태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사회 조직이 때때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은 큰 사회 카스트가 지속된 것이었는데
종족의 신분을 지속하려는 노력으로 아리아인이 일을 시작하였다. 정교한 이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4대 카스트 가운데서 첫째를 빼고 모두가 정복자인 아리아인이 열등한 백성과 피가 섞이는 것을 막으려는 헛된 노력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상급의 카스트, 곧 선생인 사제들은 셋 족속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리스도 뒤 20세기의 브라만들은 둘째 동산의 사제로부터 직계로 내려온 문화적 후손이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화려한 그 선조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다. 계속 읽을까요? 여기까지 설명을 이게 두 분, 네. 질문 있습니까? 아리아 여기 인도를 보면은 브라만하고 뭐 그 밑에 뭐 불가촉 천민까지는 사트리아 피가 전혀 섞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아, 브라만들만 서양피가 좀 있고, 네, 브라만 네. 자체도 좀 섞였겠죠. 예, 소수가. 그래서 피부는 좀 검은데 얼굴 모습을 보면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로 부자인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그러겠지. 예. 요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인도 변방까지 가기 전에 얘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둘째 동산의 종교에서 남아있던 전통에 간직된 그들의 신개념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리아인이 민족으로서 없어진 뒤에 브라만 사제들은 백한의 열등한 종파들과 갑자기 접촉하여 생긴 이교도의 여세를 결코 막아낼 수 없었다. 이처럼 인구 대다수가 열등한 종교들의 미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미신의 속박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래서 인도는 옛 시절에 선조가 보였던 높은 문명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리스도 이전 6세기에 일어난 영적 각성은 인도에서 버티지 못했고 마호메트 교도의 침공이 있기 전에 망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온 인도를 이끌려고 언젠가 더 위대한 고타마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향, 진보하지 않는 영적 시력의 영향 밑에서 아주 오랫동안 혼미 상태에 빠졌던 가능한 민족의 문화적 잠재성이 열매 맺는 것을 세상이 지켜볼 것이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마호메트 교도 침공은 서기 622년에 그걸 해지라고 그러죠. 622년? 서기 622년일 거예요, 아마. 예, AC? 완전히 자신은 없는데, AD, 서기 AD. AD. 그래서 메카에서 마디나까지 도망쳐요, 마호메트가. 그리고 마호메트 교도가 아, 그 이후에 유럽까지 막 침범하고 세를 확장하죠. 그래서 아, 누구냐? 세인트 마가의 무덤이 저 이탈리? 마가의 무덤이 카이로 뭐 그 근방에 있었는데 그거를 어, 가장해가지고 베니스까지 베니스. 가져가요. 그래서 교회를 지은 게 네, 바실리카 마르크스. 디 산마르코 성당이에요. 아주 이태리 사람들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사랑스러우신데 이
손가락만 가져간 게 네. 아니라 몸 전체를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전 6세기라는 영적 각성, 요거는 그 어, 석가모니 예. 부다, 시달타 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전 한 550년. 이게 노자, 공자, 하고 550년. 같은 때예요. 둘째 이사야. 5대 성인이 나타난 예, 때는요. 그래서, 550년.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예, 마호메트 교가 퍼져가지고. 근데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전통을 다 잃어버렸다가 이 아랍 사람들이 음,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음. 큰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만들고 그걸 또 무제이온이라고 그러죠. 예, 뮤지엄을 뮤지엄. 만들고 거기서 어, 유식한 사람들이 나서서 강의도 하고. 그 그림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잖아요. 어디 누가 그림을 그렸나? 내가 그릴 아니, 리는 없고. 뮤지엄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음, 아주 그래서 이 마호메트 침공 때문에 인도가 둘로 갈라지죠.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얻으려고 추진을 했는데 음, 결국은 둘이 갈라진다고. 힌두교 신자들하고 음. 마호메트교 신자들하고. 마호메트는 벵글라데시가 됐죠. 나머지는 그냥 인디아가 되고. 파키스탄은 그러면 종교가 뭐죠? 파키스탄 파키스탄도 아마 마호메트 쪽일 거예요. 아메트 쪽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 남쪽 이렇게 예. 가려졌나요? 북쪽에서 내려갈수록 피가 나빠졌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호 파키스탄은 옛날에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네. 갈라졌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예. 그쪽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누가 공부해가지고 좀 발표해 주세요. 예,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문화는 생물학적 기초 위에 세워졌지만 카스트만 가지고 아리아인의 문화를 지킬 수 없었다. 이는 한 종교가 인간의 형제 정신의 기초를 둔 우수한 문명을 세우도록 사람을 재촉하는 더 높은 에너지의 필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예, 문명이 종교가 시원찮으면 예, 문명이 우수한 게 세워질 수가 없다. 제보하는가 보죠. 분명히. 그게 종교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음. 이상인데 이상이 시원찮으면 노력해봐야 달성해봐야 별 볼 일 없죠. 계속 읽어주세요. 홍인과 황인. 인도에 관한 이야기는 안드 족속이 더 오래된 진화 민족들을 정복하고 궁극에 그 속에 파묻힌 것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아시아의 이야기는 1차 산기, 특히 홍인과 황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 이 두 민족은 유럽에서 청인들을 아주 크게 뒤처지게 만든 더하든 네안데르탈인의 피와 섞이는 것을 대체로 피했으며 따라서 1차 산직 부류의 우수한 잠재성을 간직하였다. 초기 네안데르탈인은 유라시아 전역에 널리 흩어졌고 동쪽 날개는 더화된 동물 핏줄로 더욱 오염되었다. 이 인간 이하 부류들은 제5빙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밀려났고 이것은 동아시아로 산기의 민족 이동을 아주 오랫동안 막았던 바로 그 빙상이었다. 홍인이 인도의 고지를 돌아서 동북쪽으로 움직였을 때 홍인은 북동아시아가
이 인간 이하의 부류가 없음을 발견했다. 홍인종의 부족 조직은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 더 일찍 형성되었고 그들은 산기 종족들의 중앙아시아 중심지로부터 처음으로 이주한 자이다. 열등한 네안데르탈인의 핏줄은 나중에 이동하는 황인 부족들에게 멸망되거나 본토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홍인은 황인 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거의 10만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떨쳤다. 이 네, 홍인은 레드맨을 얘기하는 네, 거고, 레드맨. 그 아메리칸 인디안을 얘기하는 거죠. 네. 8만 5천 교수님, 년 경에 아시아를 떠났죠. 그, 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황인들이 뭉쳐가지고 뭉치면 힘이 세진다는 걸 제일 음, 처음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음. 거기에 밀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홍인의 피가 좀 있겠네요. 그 싸우는 동안에 좀 섞였을 것 같아요. 교수님 여기 저하된 동물의 핏줄로 더욱 오염되었다 하는 것은 유인원이 원숭이급하고 교배가 됐다는 의미일까요? 아, 그렇죠. 얘기가 됐죠. 엄청나게는. 원숭이하고 성교를 해서 자식들을 낳았다. 음, 그런 핏줄들이 있었단 얘기죠. 예. 네안데르탈인은 지금 독일 지방일 거예요, 아마. 예, 거기서 있다가 크로마뇽, 크로마뇽은 청인인 것 같아요. 청인. 청인종이 이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죠. 정인이? 어. 정인은 처음에 있었던 순수 핏줄이잖아요. 정인하고 크로마뇽 청인이 이 네안데르탈인을 전부 몰살시켰어요. 이 네안데르탈 사람들은 독일에 가끔 독일 사람 중에 그런 피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덩치가 크고 머리통도 크고 털이 많고 뭐 그러면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털이 많으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아, 자기들끼리 우리 친구 저기 누구 털이 등에도 있고 잘 보여줬잖아요. 가슴도 잔뜩 있었잖아요. 음, 제이씨. 음. 예. 그 사람은 그 자랑으로 알더라고. 자기 보라고 털이 이렇게 많다고. 아, 등에도 많고 이제 앞쪽에도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털 많은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들은. 동양인이 털이 제일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30만 년도 더 전에 황인족의 주류가 남쪽에서 바닷가의 이주민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갔다. 10년이 지날 때마다 그들은 대륙으로 멀리 멀리 침투했으나 그들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동하는 티베트 형제들과 접촉을 가지지 않았다. 증가하는 인구의 압력은 북쪽으로 움직이는 황인종으로 하여금 홍인의 사냥터 속으로 비로소 밀고 들어가게 만들었다. 종족 사이의 자연스러운 적대 감정과 더불어 이 침략은 적대 행위가 증가되게 하였고 이처럼 더 깊이 아시아의 기름진 땅을 얻으려는 중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홍인종과 황인종 사이에 오랜 세월에 걸친 이 싸움은 유라시아 역사에서 하나의 서사시이다. 20만 년이 넘도록 우수한 이 두 민족은 끊임없이 지독한 싸움을 벌였다. 초기 투쟁에서는 홍인들이 대체로 성공했고 그들을 침투하는 패거리들은 황인의 여러 군락의 대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황인은 전투 기술을 배우는 똑똑한 생도였고 친구들과 평화롭게 사는 두드러진 능력을 일찍부터 나타냈다. 중국인은 뭉친 가운데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배운 사람이었다.
홍인 부족들은 서로 죽이는 싸움을 계속하고 하였고 부자변 중국인의 공격하는 손에 대번에 거듭 패배를 겪기 시작했으며 중국인은 용서 없이 북쪽으로 행진을 계속했다. 10만 년 전에 크게 학살당한 홍인 부족들이 마지막 빙하기에 물러가는 얼음을 등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베링 지협 위로 서방부로 가는 육상 통로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부족들은 아시아 대륙의 불친절한 바닷가를 망설이지 않고 버렸다. 순수한 마지막 홍인들이 아시아를 떠난 지 8만 5천 년이 되지만 오랜 세월에 걸친 그 싸움은 승리한 황인종에게 유별리 자국을 남겼다. 음, 북쪽의 중국 종족들은 시베리아에 사는 안돈 족속과 함께 홍인의 핏줄을 많이 동화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어지간히 이득을 보았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지리학적으로 베링 지협이라는 게 어, 북쪽에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연결하는 섬들이 예, 많은, 지금은 물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조그만 섬들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지협이 됐다. 육지로 다리가 연결이 돼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냥 걸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었나 보죠. 수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서 질척질척 했겠지 뭐. 그래서 지긋지긋한 싸움이 싫어서 네, 그쪽으로 그리고 빨리 여기서 가버렸나 보다. 서방구는 남북 아메리카를 얘기해요. 서방구. 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북아메리카의 인디아는 아담과 이브 안도 자손들과도 결코 접촉을 하지 않았고 아담이 오기 5만 년 전에 그들의 아시아 고향을 빼앗겼다. 안디 족속이 이동하던 시절에 순수 홍인의 핏줄은 북아메리카에서 유목하는 부족으로서 퍼지고 있었고 이들은 소규모로 농사를 짓던 사냥꾼이었다. 이 족속 및 문화 집단들은 북아메리카에 도착할 때부터 누비 시대의 첫째 천년 끝에 유럽의 백인 종족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나머지 세계와 거의 완전히 고립된 채로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는 에스키모인이 북쪽의 홍인 부족들이 본 중에서 백인에 가장 가까웠다. 안드족 속의 영향을 제쳐놓고 오직 홍인과 황인 종족이 높은 정도의 문명을 일찍이 이룩한 인간 혈통이었다. 가장 오래된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나모나론톤 중심이었으나 이것은 기원전 3만 5천 년이 되어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산지에서 나중에 더 오래 지속되는 문명은 주로 홍인이지만 황인, 주황인, 청인이 상당히 섞인 종족이 세운 것이다. 안드 족속 혈통은 흔히 페루에 다다르기는 했어도 이 문명은 삼직의 진화적 산물이었다. 북아메리카의 에스키모,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폴리네시아 안드 족속 몇을 빼고 서방부 민족들은 그리스도 이후 제1 천년 끝까지 나머지 세상과 아주 접촉이 없었다. 유라시아 종족들을 개량하려는 멜기세덱의 최초의 계획에는 아담의 순수 핏줄 후손 100만 명이 두 아메리카 홍인을 개량하러 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맞다. 음, 섞이지 못했군요. 그래서 그 문제가 모든 질병, 바이러스는 전부 아시아에서 생겨요. 응? 아시아에서 생기는데 유럽 사람들은 무역을 하느라고 빨리 전염이 돼서 많이 죽었죠. 예, 초기에는 많이 죽었는데 살아남아서 질병에 면역이 돼가지고 그런데 홍이는 북아메리카에서 몇천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보호를 못 받았죠. 면역이 없어가지고.
면역이 없어서.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죽인 인디안들이 한 절반 되고 절반은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다 때려 죽은 게 아니고 절반은 정복하느라고 죽였고 절반은 전염병, 유럽 사람들이 전염병을 갖고 와가지고 아,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마지막 줄을 이렇게 보면 어, 죽이지 않고 썩히는 게 좋았던 것 같지 않아요? 원래 그게 계획이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일찍. 일찍 섞이는 바람에 예.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섞였으면 아메리카 인디안을 많이 개량했을 것 같아요. 섞였더라면은 예, 섞였더라면. 아까워요. 그죠? 근데 왜 아시아에서 그 질병들이 다 발원이 됐을까요? 글쎄 그거는 좋은 질문인데 음. 내가 대답을 못 하겠네. 그런데 학자들이 그런 질병이 시작된 게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황신부님 그 아, 설교를 들어보면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시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라시아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란시아 책이 맞겠죠? 인류의 기원 호모 이렉투스는 아시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시조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호모 이렉투스가 아니고 음, 그 이전 영장류 사람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침팬지 아니다. 어디 사람 같이. 여기 유라시아서는 인류의 시조가 호모 이렉투스 직립인간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아니 됐습니다. 그 골격을 보고 어느 게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정합니까? 골격을 보고 요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머릿속에 머리가 얼마나 발전됐는가 그걸 알 그걸 수가 없죠. 모르니까. 골격을 분석해 가지고는 음, 내 얘기는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있다. 골격을 보고 요 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직립인간이 되고 엄지가 발달을 하면 안돈 폰다처럼 아마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존재들도 뭐 opposable 이렇게 엄지 손가락 같은 게 예, 아마 있었을지 몰라요. 음,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고학을 공부 안 해서 잘 몰라요. 하여튼 아시아에서 모든 질병이 생겨나는 게 그거 나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홍콩이나 마카오 이런데 남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 잘 익혀 먹질 않아요. 아 동물을 어, 고기를 치킨 요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음, 나는 좀 불편한 게 다른 사람 먹으라고 내버려 두는데 이게 생닭 같은 맛이 난단 아, 말이야. 잘 익혀 먹지를 않는다고. 그게 오랜 홍콩 습관인가 사람들이. 보죠? 오래된 습관이라고. 그래서 질병이 거기에서 많이 나는 건가? 질병이 많이 나겠지. 음, 그래서 이
에이비안 플루도 거기서 나오고 에이비안 플루? 에이비안 버드 종류, 브로드, 아, 날아다니는 그런 예, 뜻이에요. 에이비안 플루. 예, 그래서 잘 익혀 먹지 않는 것 풍습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생고기를. 오늘 뉴스가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게 나왔어요. 이게 싱가포르에서 예, 필리핀 사람인데 예, 50cm의 기생충이 나왔어요, 뱃속에서. 아, 그래서 예, 그리고 도대체 이 50cm의 기생충이 어떻게 생겼을까 했는데 그 사람의 식습관이 별로 익혀 먹지 않는다, 첫째. 아, 생고기 예, 먹을 때 그게 어떤 생고기, 맞군요. 예, 네. 생고기 예, 먹고, 별로 익혀 먹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조사해 아, 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네. 도대체 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닌가. 사람이 사는 게 기적이네요. 네? 사는 게 기적이지, 50cm면. 아, 그리고 기생충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예, 10cm?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0cm, 그럼 50cm 이 길이네요. 굉장히, 셋, 다섯, 이거보다 굉장히 길어요. 50cm면 굉장히 기네. 그렇죠. 이 중국 사람들하고 가서 밥을 먹으면 자기 거 주문해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서 뭐 10인분, 뭐 12인분 요리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여오는데 나는 그냥 세 종류는 슬슬 건너뛰고 무서워서. 아, 쿠킹을 잘 안 해서 나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가. 그 체크하고 피 같은 게 좀 있으면 안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나 이렇게 치킨 요리를 내가 잘 안 먹는다고 그래서. 음.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여기까지 읽었어요? 네. 아, 다음에는 중국 문명에 대해서. 음, 음.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기초반 공부를 시작합니다. 네, 딱 10주, 예, 10주 네, 동안에 해서 한 네,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했어요.